안녕 여러분. 열심히 시험을 치르고 또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상 앞에 앉은 친구들 모두 응원합니다. 선생님과 5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1번입니다. 판구조론의 정립과정 문제가 나왔는데 스토리를 좀 나열할 수 있어야 돼. 처음에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저 확장설을 거쳐서 판구조론이라는 엄청난 이론이 정립되었다. 특히 이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의 4가지 증거 꼭 암기합시다. 해, 산, 빙, 고. 해안선의 일치, 산맥의 지질구조의 연결성, 빙하 흔적 분포, 마지막으로 고생물 화석 분포. 이 4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베게너라는 사람이 대륙이동설을 주장했었는데 이 사람이 못했던 게 원동력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이때 이 이후에 홈즈라는 사람이 멘틀이 대류하면서 대륙이 이동할 것 같아 라는 원동력에 대한 설명을 했어. 그런데 이 홈즈라는 사람이 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바로 증거 제시야. 과학기술이 좀 부족했었거든.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이 벌어졌어. 이 전쟁이 벌어지면 항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과학기술들이 발달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 발달한 많은 과학기술들을 힘입어 그 뒤에 나온 해양저 확장설은 증거가 참으로 세련되고 많아.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대륙이동설의 4가지 증거만 확실하게 외우고 이 사람은 증거가 없었고 나머지 것들이 선지에 나오면 다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어. 기억부터 볼게요. 메소사우루스 화석 분포는 바로 요 고생물 화석 분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A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괜찮고 니은 음양측신법 뭔가 대단한 기술이 나왔지? 음양측신법을 통하여서는 해양저 확장설이 나오게 되었어. 그래서 니은은 B가 등장했다 그랬으니까 땡 틀렸고 디귿 해령 부근에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고지작이 줄무늬 여기 4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 바로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가 된다. 디귿은 괜찮겠네. 자, 2번 대기대 순환과 해류의 순환이 좀 잘 공부되어 있었으면 좋았겠어. 이 영도, 적도 부근에서는 해들리 순환 또는 직접 순환 또는 열적 순환에 의해서 지상에서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풍,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이 불고 있다. 해서 영도를 바람이 서로 모여든다. 모여드는 걸 2글자로 수렴, 사랑해요, 시옷, 리을이야. 바람이 서로 이렇게 모여드는 곳이야. 근데 이때 에크만 수송을 생각해보자. 자, 중요. 북반구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으로 해수가 쭉 수송이 되고 남반구에서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대해서 왼쪽 직각으로 해수가 수송이 되어서 자, 이 핑크색 바닷물들은 서로 어떻게 되냐? 헤어져.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는 걸 2글자로 발산 그래. 그래서 대기, 바람은 모여들고 해수는 바깥쪽으로 발산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A 영역 같은 경우는 지금 위도를 보니까 30에서 60, 즉 패렐 순환, 간접 순환에 의해서 지상에서 편서풍이 불어. 여기는 이 편서풍에 의해서 쭉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는 곳일 것 같아. 그리고 3번째, 이 C 해역은 대표적으로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인데 왜 용승이 일어나냐? 이 쭉 긴 해안선을 따라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잘 불거든? 그럼 다시 한번 남반구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왼쪽 직각으로 에크만 수송, 해수가 수송이 되면 이 연안 부근에 물이 없단 말이지. 그럼 자연의 원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 물이 없어? 그럼 내가 채워줘야지 하고 밑에서부터 용승이 쭉 일어나는 해역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으로 잘 암기를 했었으면 좋았겠어. 기억 봅시다. A에 흐르는 해류는 A는 열적 순환이 아니라 간접 순환, 패렐 순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 니은 B에서 표층 해수의 동그라미 해수는 수렴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발산한다, 빠이빠이 한다. 수렴하는 것은 대기다. 그 다음에 디귿
C에서 지속적으로 남풍이 불면 오케이,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괜찮다. 3번. 오, 왼쪽 세계지도를 보고 어딘지 알면 참 좋겠어. A 같은 경우는 대서양 중앙해령 부근이야. 그래서 밑에서 뜨거운 멘틀이 올라오면서 멘틀이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형성되는 곳? 반면에 B 같은 곳은 이 왼쪽에 동태평양 해령이 있거든? 여기서 밀려온 나스카판이라는 판이 남미판 밑으로 이렇게 수렴해서 들어가는 곳이야. 멘틀 대류의 하강부이고 멘틀이 하강하는 이유는 주변보다 좀 차가워서 식어서 무겁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이 밑은 조금 차가울 것 같아. 오른쪽이 A 또는 B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와우, 여기 보니까 지진파가 좀 느리다. 느려. 왜 느리냐? 여기가 핫하거든. 뜨거워서 그래. 그러면 여기서 뜨거운 물질들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겠네. 이 니은이랑 옆에 바로 붙어있는 같은 깊이의 기역은 지진파가 오, 빠르네. 왜 빠르냐? 여긴 좀 차가운가 봐. 여기는 온도가 좀 낮을 것 같아. 요 정도 파악하고 선지로 한번 가볼게요. 기억. 해양지각의 평균 연령은 A는 이제 막 태어나니까 어리고 B는 상대적으로 태어난 지 한참 먼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많겠다. 기억 괜찮고. 니은. 온도는 기억보다 니은에서 핫하다. 오케이. 높네. 니은도 괜찮고. 디귿. X는 그러니까 뜨거운 게 올라오는 A 부근이 좀 더 적절할 것이다. 괜찮다. 오, 중요. 우리나라의 해수의 성질인데 여름과 겨울을 찾으래. 잘 찾았어야 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표층 수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을 거야. 덥잖아. 겨울 같은 경우는 표층 수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겠다. 아싸, 요거는 여름, 이거는 겨울 찾았다. 우리 좀 더 분석해 볼까? 여름 같은 경우는 표층 수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 그리고 중요,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대부분의 비가 내려. 그래서 대체로 표층 해수의 염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싱거워. 그렇기 때문에 뜨겁고 싱거워 표층 해수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살짝 작다, 가볍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겨울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적인 게 자, 여기야. 오, 0m에서 100m까지 수온이 거의 18도 정도로 똑같아. 혼합층이 굉장히 두껍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겨울에 좀 더 바람이 세게 불어. 그래서 혼합층, 즉 수온이 일정한 층이 좀 두껍게 발달하는 경향성이 있다. 여기까지 분석하고 선지로 가볼게요. 기억, 가는 겨울. 아니야, 이건 여름에 관측한 거니까 땡. 니은, 혼합층의 두께는 오른쪽, 나가 좀 더 두껍다. 괜찮고. 자, 디귿이 제일 중요한 선지인데 표층 해수와 심층 해수의 밀도 차이를 묻고 있어. 얘들아, 심해층은 왜 심해층일까? 왜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을까? 이놈은 기본적으로 무거워. 다른 애들보다. 그러니까 밑에 쭉 깔려 있겠지? 자, 그러면 디귿 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층 해수의 밀도가 좀 더 가벼울 때를 찾으면 돼. 어차피 밑에는 똑같이 또이또이 무거워. 심해층은 계절이나 위도에 따른 변화가 없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면 표층 해수의 밀도가 언제 좀 더 가볍다 그랬냐? 여름에 좀 더 가볍다 그랬다. 그러니까 겨울의 표층과 심해층의 밀도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여름은 표층 해수의 밀도가 상당히 가볍다고 했기 때문에 심층과 밀도 차이가 좀 더 크게 나겠지. 해서 디귿에서 표층과 심층 해수의 밀도 차이는 가가 크다. 괜찮습니다. 허블의 은하분류 문제가 나왔네. 보자. 모양이 규칙적인가? 아니요. 오케이. 불규칙 은하. 나선팔이 존재하는가? 아니요. 오케이. 타원 은하. 아우 쉬워. 은하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습니까? 아니요. 정답.
정상나선은 아. 막대 구조가 있습니까? 막나? 오케이. 막대나선. 얘들아, 불규칙은 한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 성간물질이 좀 많아. 얘는. 별들이 어디서 태어나? 성간물질에서 태어나. 그래서 불규칙은하를 이루는 별들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좀 어린 애들이 많다 그랬지? 반면에 타원은하는 어떠한가? 타원은하는 어떻게 요라하냐?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 올드한 별들이 많아. 불규칙은하랑 완전 반대 성질로 생각하면 돼. 여기는 성간물질이 별로 없어서 별들이 탄생하지 않거든? 자, 그리고 요 나선은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워. 옆에서 보면 가운데 중심부에 중앙 팽대부 부분이라는 곳이 이렇게 동그랗게 존재하고 옆에 나선팔이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 가운데 중앙 팽대부 부분은 오! 동그래! 동그래. 여기는 타원은하랑 성질이 좀 비슷하고 나선팔 같은 경우는 오케이 성간물질이 좀 많아서 불규칙은하랑 성질이 좀 비스무리해. 아주 쉽다. 기억 봅시다. 외워! 가시광선 영역에서 전파은하는 대부분 B와 같이 관찰이 됩니다. 이거는 수능에 출제가 됐었던 거야. 전파은하라는 특이은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 동그랗게 보이거든? 반드시 암기합시다. 자, 니은.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나이는 A가 어리다 그래야 되는데 A가 많다 그랬으니까 땡 틀렸어. 디귿. D의 중심부에는 D의 나선은하의 중심부에는 활발하게 탄생하지 않죠. 오히려 나선팔에서 활발하게 탄생한다. 땡. 태풍? 오케이. 서울이 관측소인가 봐. A라는 태풍이 쭉 지나간다면 서울은 태풍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네. 얘들아, 오른쪽은 위험반원임과 동시에 태풍이 지나갈 때 풍향 변화, 이렇게 개헤엄 치시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 변하게 될 거야. 반면에 B와 같은 라인으로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면 서울은 태풍의 진행 경로에 대해서 왼쪽에 놓여 있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안전반원이 되면서 풍향은 이렇게 반시계로 변하겠네. 그럼 우리가 오른쪽이 A인지 B인지 찾아봐야 돼. 이때 자 중요. 태풍은 중심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뭔가 태풍이 쭉 지나갈 때 낮아졌다 높아지는 게 바로 기압이야. 저기압의 중심이 다가왔다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기압과 약간 반비례 느낌이 있어. 얘는 풍속이야. 왜냐하면 태풍이 쭉 다가오면 태풍이 다가온다. 풍속이 세진다. 제일 셌다가 다시 태풍이 멀어진다 하면 풍속이 다시 약해져야 되거든. 그래서 기압과 약간 반대 느낌에 있는 게 풍속. 그럼 나머지 요 놈이 바로 풍향인데 우리 풍향 한번 해석해 봅시다. 초반에는 대체로 살짝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1번으로 불었어. 북동풍.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흐르니까 살짝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네. 2번. 그러면 요 태풍이 지나갈 때 관측소에서 관측한 풍향 변화는 이렇게 반시계인데 반시계가 되려면 B에서 서울이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반시계로 풍향이 변하겠지. 아하, 오른쪽 자료는 B 태풍이 지나갈 때의 자료였구나. 선지 가볼게요. 기억. A의 영향을 받는 동안 서울은 위험반원에 속해 있다. 기억 괜찮고. 니은. 기억은 기압. 니은은 풍속이다. 괜찮고. 디귿. 나는 B가 지나갈 때 오케이. 풍향 변화를 통해서 이것을 판단했습니다. 디귿도 괜찮다. 수능 기출 그림이랑 상당히 비슷하다. 얘들아. A-가 A로 되는 과정, B-가 B로 되는 과정이 바로 원시별이 중력수축해서 중심부 온도를 높여서 응애주계열, 영년주계열이 되는 과정이야. 이때 초기부터 질량이 좀 컸던 놈이 있을 수 있어.
질량이 크면 중력도 크고 따라서 중력 수축이 빠르게 일어나서 빨리 진화하고 그리고 그 결과 아주 크고 밝고 표면 온도도 높은 왕주계열이 된다. 반면에 초기부터 질량이 작았던 놈은 중력도 작기 때문에 천천히 수축해서 주계열이 됐을 때도 좀 작고 좀 어둡고 표면 온도도 좀 낮은 주계열이 된다. 요 정도 파악하고 선지로 갈게요. 기억! A-에서 A에서 별의 주요 에너지원은 쥐어짜는 중력 수축 에너지원이다. 반드시 암기. 니은 원시별이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B가 길어야 되는데 근데 니은은 B가 짧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자, 디귿 중요 별의 물리량과 연계죠. 광도 공식 가자. 광도는 LRT. 디귿에서는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t의 제곱분의 루트 L이고, 자, 이때 선생님 비례식 꼭 쓰라 했어. 나는 요 수시간에 A 대 C의 값으로 값들을 집어넣을 거야. 마음 안에 잘 약속을 해놓고 A 대 C의 광도가 100 대 1이야. 오케이. 요 안에 100 대 1을 집어넣으면 위에 거는 루트 씌워놔야 되니까 10 대 1 됐고 표면 온도는 12,000 대 6,000이니까 2 대 1이네. 그러면 이 안에 2 대 1을 넣을 건데 제곱 조심하세요. 2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분의 얘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2.5 대 1이니까 A가 C의 2.5배 반지름 갖는 거 괜찮하고만. 오케이, 디귿 맞다. 오, 와우 와우. 왼쪽 보니까 일기도에 고저 막 핑퐁 핑퐁 퐁당 퐁당 되게 많다. 이런 애들은 규모가 좀 작은 애들이야. 하나의 프레임 안에 좀 여러 개의 고기압, 저기압들이 보이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놈들이고 이 아이들은 편서풍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다닐 수 있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들이다. 자, 오른쪽이 왼쪽이랑 함께 동시간대에 관측한 기상위성 가시광선 영상인데 보니까 얘들아 요런 데 있잖아. H 고기압이 있는 곳들은 약간 좀 뭐가 아무것도 없네. 근데 요런 데 있지. 요런 데. 요런 데. 저기압, 로우. 저기압이 있는데 보니까 좀 허연해. 자, 기억선지 바로 해결 가능하죠. 기억 뭐라 그랬냐면 구름은 대체로 고기압보다 저기압이 위치한 곳에 많다. 자료 분석으로 해도 오케이. 암기해서 풀어내도 오케이. 선지 기억 괜찮고 니은 구름의 두께는 가시 영상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지역이 두꺼운 거야. A보다는 B에서 두꺼워야 된다. 그럼 니은은 틀렸고 디귿 12시간 후 구름의 위치는 자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기상현상은 편서풍을 따라 서에서 동쪽으로 가야 돼.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디귿에서는 서쪽으로 그랬으니까 B 틀렸다. 수능 기출 그림. A랑 B는 각각 해령 10점에서 마그마가 튀어나오는 그림을 나타내고 B가 좀 더 그 근원이 깊어. 자, 여기서는 밑에서 꽉 눌려있던 멘틀 물질이 올라오면서 압력 감소에 의해서 풀어지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이거든. 그래서 이때는 주로 압력 감소에 의해서 주로 멘틀 물질이 녹아서 SiO2 함량이 좀 적은 흐물흐물 현무암질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반면에 C는 판이 쭉 들어가면서 함수광물에서 물이 칙 짜져 나와서 물 포함으로 암석의 용융점이 뚝 떨어지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주로 역시 멘틀 물질이 녹아서 흐물흐물 현무암질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오른쪽을 보니까 이 X 과정이 바로
암석의 용융점이 하강하는 그림이야. 봐봐. 같은 깊이에서 원래는 암석의 용융 온도가 이 정도로 좀 높았어. 그런데 물이 포함되면 암석의 용융점이 같은 깊이에서 떨어져. 해서 이 C가 바로 오른쪽에 X 그림과 매칭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번만 더 갈게. 여기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제 올라갈 거야. 올라가다 보면 지각이랑 만나거든? 이때 지각 성분이 막 뒤섞여. 그럼 지각에는 SiO2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에서 주로 분출되는 마그마는 SiO2 함량이 상대적으로 현무암질보다는 좀 많은 안산암질이 분출된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을 비교했을 때 기역 같은 경우는 현무암질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 반면에 섭입형 경계 같은 경우는 안산암질이 튀어나오므로 SiO2 함량은 현무암질, 기역보다는 니은에서 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선지 갈게요. 기역 A에서 마그마는 완전 압력 변화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기역은 완전 틀렸고 니은 화산을 구성하는 주요 암석의 SiO2 함량은 기역이 더 적어야 되는데 기역이 많다 그랬는데 땡. 디귿 A, B, C 중 주로 X를 통해 마그마가 형성되는 곳은 C다. 디귿은 오케이. 주계열 2개 나왔는데 아싸 핵, 복, 대. 복사층, 대류층. 이거 태양이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아싸 대, 복. 이거 뭐라 했어? 대박, 대박 큰 별. 태양보다 훨씬 큰 별. 오른쪽 A, B가 각각의 별 주변에서 나타나는 생가지라고 했는데 보니까 요 B가 생가지의 끝이거든? 그리고 A 옆에서는 여기가 끝인지 아니면 그 뒤에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얘보다는 좀 더 뒤까지 생가지가 뻗어져 있어.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대박 큰 별 주변의 생가지고 B는 좀 더 작은 별 주변의 생가지겠다. 다 찾았는데 기억볼까? 가의 중심액에서는 나의 중심액보다 무거운 원소 낚이면 안 돼요. 둘 다 무엇이다? 둘 다 주계열이다. 주계열 내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기억은 낚이면 안 돼. 둘 다 수소야. 기억 땡. 니은 생가지에 머무르는 시간은 A가 짧다 그랬는데 이 니은 선지는 별의 수명에 대해서 묻는 선지야. 대박 큰 별은 수명이 짧아요. 에너지를 빨리빨리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짧겠는데 니은은 괜춘. 디귿 A는 가의 별이다. 아니요. 얘는 나입니다. 디귿은 땡. 틀렸다. 와 얘들아 이게 뭔지 알아? 얘가 봐봐. 양의 이빨, 치아, 이빨을 닮았다고 해서 이런 애들이 양치식물이야. 근데 이게 고사리 같은 애들이거든? 근데 학자들이 어떠한 지층 안에서 이 화석을 보면 오! 이 지층이 형성될 당시에 따습육이었구나 그래.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에서 이 아이들이 살 수 있고 따라서 이 아이들의 화석이 발견되면 그 지층이 형성될 당시에 환경을 지시해 준다고 생각해. 이 아이들은 시대랑 상관없이 환경 조건만 마련되면 엄청 오래 살아. 그래서 얘네들은 시상에 그렇게 오래 살다니 시상화석이고 왼쪽에서 시상에 그렇게 오래 살다니 이거 진짜 오래 산다. 이게 바로 시상화석. 시대에 상관없이 환경 조건만 마련되면 사는 요 아이를 나타내는 거다. 왼쪽에 지질시대 좀 더 채워보자. 얘들아. 트, 쥐, 백. 오케이. 이거 중생대. 다음에 비어져 있는데 오케이. 팔레오기, 네, 사. 요게 바로 신생대고 팔레오기랑 네오기가 신생대 초에 해당하는데 이 신생대 초에 발견되는 표준 화석이 바로 화폐석이에요. 신화하고 외우면 돼. 신화, 신화, 신화. 여기까지 하고
한번 선지 들어가 보자. 기억 중요. 지구의 평균 기온은 A일 때보다 제 4기일 때 높다 그랬는데 이게 올 초에 교육청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었던 거거든. 얘들아 봐봐.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어. 공룡이 살아야 돼. 따뜻해야 돼. 그리고 중생대 때의 그 따뜻한 기조가 신생대 초기까지 잘 유지됐어. 팔레오기랑 네오기. 그러다가 4기 들어서 빙하기가 여러 번 왔고 지금은 빙하기 끝나고 이렇게 간빙기, 기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시기야. 그래서 이때랑 신생대 초기를 비교하면 신생대 초기 기온이 좀 더 높아요.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 요즘에 요 기후에 대해서 조금 묻고 있어서. 그래서 기억, 지구의 평균 기온은 A일 때 높아야 되는데 4기일 때 높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니은, 나는 기억에 해당한다. 시상화석 괜찮을 것 같고, 디귿은 화폐석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 두 주계열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흡수선 무시하고 약간 평탄화를 시켜볼게. 플랑크 곡선. 오, 요건 흡수선 좀 무시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그릴 수 있겠지? 요걸 부드럽게 그려놓으면 뭐가 보이냐? 람다 맥스가 보여요. 여기도 람다 맥스가 보여. 최대 세기를 방출하는 파장 영역. 지금 3년 연속 수능에 나온 단어라고 했어. 보니까 기억이 람다 맥스가 좀 더 짧으네? 아싸! 람다 맥스랑 표면 온도랑 반비례. 비례 변이 법칙이죠. 그러니까 얘가 람다 맥스가 좀 더 짧으니까 파장이 짧은 게 표면 온도 높은 거. 파장이 짧은 게 표면 온도 높은 거니까 요 놈이 10,000켈빈. 요 놈이 6000켈빈이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갈게. 표면 온도의 비가 5대 3이지. 표면 온도의 비가 요게 5대 3이잖아. 그러면 람다 맥스의 비는 바로 역수치해서 뒤집으면 되거든? 3대 5. 그러면 요 놈의 람다 맥스가 지금 300이라 했단 말이야. 그럼 3대 5면 요 놈의 람다 맥스는 얼마? 오케이, 500. 디귿선지 해결되지. 디귿에서 니은이 방출하는 최대 복사 에너지 파장은 500이다. 디귿 괜찮고, 기억은 중요. 별의 질량을 묻고 있는데 문제 첫 번째 줄에 주계열성에 동그라미 쳐야 돼. 주계열은 진짜 아름다운 거야. 왜냐면 크기, 광도, 온도, 질량, 진화 속도, 생명 가능지대의 폭,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가 전부 비례해서 큰 게 커. 딱 하나만 반비례? 수명만 반비례. 그래서 기억이 표면 온도가 높은 주계열이니까 질량도 왕왕 크다. 주계열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지. 기억 괜찮고, 자, 니은 중요하네. 기억의 분광형과 광도계급은 그랬는데, 자, 이거 외워야 돼. 외워서 푸는 선지예요. 수능에서도 이 정도 요구합니다. 10,000켈빈. 이놈은 분광형은 A형이야. 그리고 A형 안에서도 0에서 9까지로 좀 더 세분화를 하는데 0이 좀 더 온도가 높은 쪽이거든. 그래서 이 10,000켈빈은 A0의 분광형을 가지고, 자, 중요 주계열이기 때문에 광도계급은 5다. 이거는 수능에도 나왔었던 기호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괜찮다. 북방구래. 아마 우리나라 정도 될 거야. 온대저기압이 지나갈 때 기압과 기온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온대저기압도 저기압이기 때문에 저기압의 중심이 쭉 다가왔다 멀어지면 당연히 관측소에서 기압은 낮아졌다 높아지겠지? 그래서 요 놈이 기압이고 요 놈이 기온인데, 얘들아, 와, 이게 중요.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에서 기온이 급변. 기온이 급변하거든? 이럴 때는 무조건 전선이 지나는 거야. 중요. 특히 이렇게 기온이 쭉 올라간다. 그러면 온난전선이 지나는 상황이고, 이렇게 기온이 급 하강한다. 그러면
한랭전선이 지나는 상황이야. 자, 우리나라 주변을 지나가는 북반구 중위도 주변을 지나가는 온대저기압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중심에 저기압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이 두 발 달린 문어 표현을 하는데 두 발이 달렸어. 왼쪽이 한랭전선이고 오른쪽이 온난전선이야. 그리고 이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찬 공기가 포진해 있고 아래쪽은 남쪽이었거든. 그래서 여긴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포진해 있다. 온대저기압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생겼고 단면 한번 그려볼까? 이거를 잘라가지고 여기서 잘라서 앞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지, 여기. 요게 바로 한랭전선. 다음에 여기 쭉 내렸으니까 이게 온난전선이고 온난전선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완만해. 그리고 한랭전선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생겼어.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야. 온대저기압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너네들은 여기 가만히 살고 있고 온대저기압이 쭉 오잖아. 온다. 온난전선면이 지나갈 때는 기울기 자체가 완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높이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온난전선이 다 지나가 버렸고 자, 요놈 한랭전선이 점점 나한테 다가온다 그러면 한랭전선 딱 지나가면 전선면이 굉장히 기울기가 급한 게 지나가니까 뭔가 전선면의 높이가 급변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오케이, 가보자. 기억. 기억은 기압, 니은은 기온이다. 괜찮고 니은 관측소에서 전선면까지의 높이는 C기간 한랭전선 지날 때 C기간에서 급격하게 변할 것 같은데? 근데 C기간보다 A기간 동안 그랬으니까 틀렸어. 이때는 별로 급격하게 변하지 않으니까 니은은 땡. 자, 디귿 중요. 관측기간 동안 관측소에서 풍향이 어떻게 변했냐 물어봤는데 태풍이랑 똑같아. 저기압이 쭉 지나갈 때 저기압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에서의 풍향 변화는 이렇게 개헤엄을 치면 되거든. 이 지역은 전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기압의 중심에 대해서 남쪽 또는 저기압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에 놓여 있는 곳이었으므로 풍향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선지예요. 근데 시계 반대 그랬으니까 땡, 틀렸다. 왼쪽 분석 한번 해볼까? 보니까 지층이 뿅 쌓였다. A만 있으니까 A만 쓸게. 그 다음에 습곡을 이렇게 받은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비가 쳐들어왔어. 비가 관입을 하는데 관입을 할 때 좁거든? 그 틈이. 그래서 이놈이 들어오면서 주변의 암석을 뜯으면서 자기 속에 포획해서 포획암으로 품으면서 들어와. 그래서 이 문제 안에 디테일이 있지? 요 A의 지층의 색깔과 기역의 색깔을 똑같이 해놨어. 왜냐하면 B 속에 포함된 기역은 A로 이루어진 포획암이기 때문이야. 자, 문제에서 B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이 8분의 1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반감기를 3번 지난 거고 여기서 반감기를 읽으면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억인데 그 2라는 시간이 3번이 흘렀으니까 B의 나이는 6억이다. 그러면 얘들아 A지층에서 삼엽충은 발견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삼엽충은 고생대 때 살았거든? 5.4에서 2.5억 사이에 살았는데 A는 B보다도 늙어야 되거든. 그럼 B보다 더 옛날에 탄생한 지층이니까 삼엽충 화석이 발견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작용한 힘을 보니까 단층이 있고 왼쪽이 상반인데 상반이 기어 올라간 역단층이 오케이. 그러면 역단층은 무슨 힘이 작용해야 돼? 양옆에서 휑
상하고 압력을 주는 횡압력이 작용해야 되잖아. 그럼 기억 봐봐. 이 지역에는 장력이 작용한 적이 없어요. 횡압력만 작용했고, 니은 절대연령은 기억이 A이기 때문에 더 많다. 니은 괜찮고, 디귿 지층 A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발견될 수 없습니다. 안 돼. 와, 사층리. 얘들아, 사암 안에 층리가 경사진 사층리가 발견되는데, 사층리 어떻게 해요라고 하냐면, 봐라. 흘러간다. 흘러간다. 퇴적물이나 유체의 공급 방향을 알려주는 사층리. 기억이 바로 유체 또는 퇴적물이 흐름 방향이다. 암기해야 돼.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부정압이 똑같이 있는데, 자, 중요. 부정압면 하부에 이렇게 화강암. 화강암이 바로 심성암의 일종이지. 심성암이나 아니면 변성암이 부정압 아래에 있으면 이런 부정압을 뭐라고 부르냐면 난정압이라고 불러요. 이 놈은 난정압이 좀 발견되는 놈이야. 자, 그리고 그 위의 지층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사암이 상대적으로 좀 늙었고 셰일이 상대적으로 좀 나중에 쌓인 젊은 층이야. 그런데 사암 속에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냐? 구불구불 연흔이 들어가 있는데, 연흔은 수심이 상당히 얕을 때 만들어지는 거지. 물결이 찰랑찰랑 그 흐름이 기록될 정도로 수심이 아주 얕은 곳.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최근에 쌓인 셰일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건열이라는 구조가 들어가 있어. 건열은 수심이 얕다 못해 아예 지층이 대기 중으로 노출돼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쩍쩍 갈라지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쌓이는 동안에 수심이 엄청 얕아졌고 얕아지다 못해 완전 대기 중으로 노출돼 버렸네. 선지 한번 가볼까요? 기억, 가의 사암층에서 퇴적물의 이동 방향은 흘러가는 방향으로 기억이다. 괜찮고, 니은 나의 셰일층은 퇴적되는 동안 수심이 그렇지 얕아졌네. 얕아지다 못해 완전히 대기 중으로 드러나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중 난정압은 나에서 나타난다. 오케이. 아싸. 자, 허블 법칙 나왔어. 공식 쓰고 시작하는 거야. B는 H열은 하나 더. 빛의 속도 곱하기 적색 편이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이거 놓고 시작하자. 한번 구해볼까? 요게 거리고 요게 B인데 단위가 10의 3승이라고 적혀있네. 그럼 요거는 하나, 둘, 세 개 들어가니까 9,800이야. 허블 법칙 한번 써볼게요. 9,800 단위까지 한번 써보자. 킬로미터 퍼 세크는 H 허블 상수 구하고 싶네. 얼 거리는 140 메가파세. 그럼 요거 7번 들어가겠고, 따라서 허블 상수의 단위는 허블 상수는 70에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나눴으니까 메가파세. 이렇게 되겠네. 기억, 허블 상수는 70이다. 괜찮고, 니은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할 때 여기다 써볼까? 선생님이 이렇게 써 보통.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할 때 그랬어. 그럼 위에서 아름답게 허블 상수가 나왔으니까 요 안에 그대로 집어넣게. 단위는 생략할게요. 70 곱하기 우리 은하에서 A를 봤을 때 거리가 50이라 했으니 50 써놓고 이어서 써야지. 요거 그대로.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승 단위 생략할게요. 그리고 니은 선지에서 고유 파장이 500인, 오케이. 고유 파장이 500인 놈을 봤을 때 요 놈을 몰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미지수 하나에 식 하나 나왔으니까 요 놈이 나올 건데, 이걸 열심히 후박박박박박 계산을 해보면 나눠 떨어지진 않아. 요게 한 5점 얼마가 나오거든? 그럼 자, 끝까지 한 번만 더 써볼게. 델타 람다. 파장의 변화량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요 놈은 관측값 빼기 고유값이다. 이렇게 정의되거든? 근데 요 놈이 지금 선지 니은에서 500이라고 얘기하였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구했을 때 요 놈이 5.xx 이렇게 나왔으니까 따라서 관측 파장은 얼마가 나와?
요거 더하기 요거 505점 얼마 나오겠지? 505점 얼마. 그러니까 니은에서 510보다 크다? 땡. 510보다 작아야 된다. 그 다음에 디귿이 제일 중요해. 좀 지우자. 자, 이 문제의 문제가 뭐냐? 우리 은하와 A와 B의 위치 관계를 설정을 안 해줬어. 그래서 경우의 수가 되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두 개만 딱 보여줄게요.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A와 B가 평가원 표현이야. 서로 반대의 시선 방향에 놓여 있을 경우 A는 저쪽에 있고 B는 이쪽에 있을 경우에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B는 아까 9,800으로 멀어진다고 했고 단위 생략. 그 다음에 우리 은하에서 A를 보면 아까 7호 35였잖아. 이놈은 3,500으로 멀어진댔거든?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 다른 경우의 수일 수도 있잖아? 그 중에 하나를 더 보여주면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A와 B가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한 케이스야. 그러면 우리 은하에서 A를 보면 A는 3,500으로 멀어진다고 했고 우리 은하에서 B를 보면 9,800으로 멀어진다고 했어. 자, 그러면 디귿에서 A에서 B를 관측할 때 뭐 또는 B에서 A를 관측할 때 같은 말인데 위에 있는 케이스라면 A에서 B를 관측한다면 3,500에 9,800이니까 A에서 B를 보면 얼마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냐? 9,800에다가 3,500 더한 13300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 이게 바로 맥시멈이야. 최대의 속도일 때는 13300이야. 근데 요때는 봐라. A에서 B를 보면 얼마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냐? 9,800의 상대 속도야. 3,500을 뺀 걸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면 6,300이야. 6,300? 이게 바로 미니멈이야, 미니멈. 같은 시선 방향에 있을 때. 그러니까 디귿선지에서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는 맥시멈이건 미니멈이건 어쨌건 6,000보다는 크다. 괜찮다. 좀 어렵긴 했지만 아주 좋은 선지였어요. 야, 이것도 표현이 되게 좋았는데 문제에서 20도씨 이상인 해수의 부피 편차 그랬거든? 자, 엘니뇨 또는 라니냐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삼지창 꼭 그리라고 하는데 무역풍이 겁나 세다. 그러면 표층의 수가 쫙 밀려가서 해수면이 굉장히 급해져 있고 이거랑 거울처럼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선생님 줄여서 수약시 그러는데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도 이렇게 거울처럼 그리면 이게 라니냐를 나타내고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좀 약해. 그래서 물이 잘 안 밀려가거든? 그래서 좀 완만하게 그려. 그리고 요거랑 거울처럼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도 좀 완만하게 그리면 돼. 오른쪽이 동태고 왼쪽이 서태를 나타내. 자, 그런데 작년 수능에 무슨 표현이 나왔냐? 20도씨 등소원선의 깊이라는 말이 나왔었어. 자, 20도씨 등소원선의 깊이는 뭘 나타내냐면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를 나타내. 근데 이 문제에서는 수온이 20도씨 이상인 해수의 부피 그랬어.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이 적어지니까 수온은 무조건 차가워질 거야. 그럼 이게 20도씨라면 20도씨보다 수온이 높은 따뜻한 해수층의 부피는 요거보다 위에 있는 요만큼의 부피를 나타내겠지. 오, 해석 다 했는데? 그럼 봐봐. A일 때는 20도씨 이상인 해수의 부피가 꽤 동태에서 두꺼워. 이때가 바로 엘니뇨야. 반면에 B일 때는 따뜻한 해수층 20도씨 이상인 해수의 부피가 좀 쪼만해. 그래서 이때는 라니냐야. 그럼 이제 오른쪽이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즉 A인지 B인지 한번 찾아보면 여기 봐봐 얘들아. 좀 외워도 돼. 영도 부근에서 요 150 웨스트 있지. 여기가 타히티거든? 이 타히티는 이번 교육청에 나왔어요. 중앙태평양이야. 그런데
호주보다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동태로 해석해도 괜찮아. 그러면 여기에 기압이 지금 높네, 고기압이네, 여기 차갑다, 차가워. 그럼 동태가 차가워? 동태가 차가우려면 밑에서 찬물이 쫙 올라와야만 하고, 따라서 오른쪽 케이스는 뭘 나타낸다? 라니냐인 B를 나타낸다. 그리고 하나 더 가볼까? 요 기역은 보니까 서태 쪽인 것 같거든? 근데 이렇게 음영이 칠해져 있네? 기압이 마이너스네? 저기압이네? 그러면 비 많이 오겠다. 그치? 구름 많이 생길 거 아니야. 맞네. 라니냐 때 서태 쪽으로 뜨거운 물이 많이 밀려가서 기압이 낮아져 있고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 선지 볼까요? 기억. 무역풍의 세기는 비 시기에 강해야지. 라니냐 때 강해야 되는데 기억은 틀렸고. 니은. 나에서 기억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아요. 오케이, 저기야. 그 다음에 디귿. 나는 A가 아니라 B. 라니냐 시기에 해당한다. 땡. 자, 문제 첫 번째 줄에 표준우주 모형 동글뱅이 치고, 표준우주 모형이 뭐냐면 빅뱅부터 시작해서 빅뱅이 설명할 수 없었던 빅뱅의 세 가지 문제, 그것이 바로 지탄자야. 지평선, 평탄성, 자기올구 문제를 설명한 급팽창이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원웨이형 초신성의 관측 결과를 통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 가속 팽창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을 학자들이 생각을 해냈는데, 현재 그 암흑에너지가 우주상에 약 70% 존재하고, 약 25% 정도의 암흑물질이 존재하고, 약 5% 정도의 보통물질이 존재한다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금 우주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최신 이론들을 다 때려박아 놓은 거, 그래서 우주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가장 좋은 모형, 그것이 바로 표준우주 모형이야. 해서 기억에서 가의 모형은 원웨이형 초신성, 즉 가속 팽창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거 완전 괜찮고, 자, 니은 C의 밀도, A의 밀도 그랬는데, C는 암흑에너지, 외워야지. A는 암흑물질이거든? 근데 얘들아, 암흑에너지 밀도는 변해 안 변해? 이거 안 변해. 왜냐면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부피가 팽창할 때 그 빈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다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우주의 부피가 아무리 팽창해도 똑같아. 그런데 물질 밀도는 어떻게 되냐? 그것이 암물이건 보물이건 빅뱅의 기본 가정이 뭐야? 질량 보존이잖아. 물질이 처음에 탄생한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우주의 부피가 팽창해버리면 물질의 질량은 똑같으니 밀도는 잘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C분의 A의 값은 무조건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기억보다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흐르는 거기 때문에 니은일 때 C분의 A의 값이 좀 더 작겠네? 근데 니은에서 뭐라 했어? C의 밀도분의 A 밀도는 기억일 때보다 니은일 때 작다 그랬으니까 니은은 오케이. 자, 디귿인데 문제 마지막 줄에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빛의 파장 변화는 우주의 크기 변화에 비례한다. 거기다 밑줄 쳐놓고 작년에 평가원에 나왔던 표현인데, 예를 들면 이 말이야. 우주의 크기가 0.5일 때 파장이 A인 어떤 빛이 있었다. 그러면 현재 우주의 크기가 1, 즉 현재 우주의 크기가 2배가 되면 그 빛도 같이 길어질 거 아니야. 정확하게 정비례해서 2배가 돼. 이런 말을 문제 마지막 줄에 던져준 거거든. 근데 디귿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니은일 때 파장이 람다. 요거 여기일 때 람다인 빛이 현재 몇 람다겠느냐, 몇 배 증가했겠느냐, 지금 요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0.5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클 때부터의 파장이잖아. 그럼 내 맘대로 2배는 좀 안 되겠는데? 내 맘대로 한 1.7배 할란다. 이 정도 되겠네. 그치? 그래서 디귿에서 2배보다 길다 그랬으니까 아니요. 2배보다 짧아야 된다. 디귿은 땡. 이게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
외계행성 탐사 문제 한번 볼까? 두 개의 외계행성을 줬는데 A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길구만. 한 2p 정도? 근데 B는 한 바퀴 돌아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짧다. 요거는 P. 그럼 기억에서 식현상이 일어나는 주기는 B가 절반이어야 되는데 B가 2배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2분의 1배로 고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니은 T4일 때 A의 행성의 위치를 찾으라고 하는데 요런 거 나오면 선생님은 보통 요거부터 해. 요런데. 아니면 요런데. 이런 데부터 찾으면 좀 쉽거든. A에서 T2일 때는 시선 속도가 나한테 다가오는 방향으로 최대치야. 그러면 여기다 위치를 그리면 요게 공통질량 중심이고 요게 별의 궤도야. 그럼 별이 나한테 최대한의 속도로 다가올 때 이때가 바로 T2거든. 그리고 별이 나한테 최대한의 속도로 멀어질 때 적색 편이가 최대일 때 이때가 T6이거든. 그러면 별이 이렇게 도니까 요 가운데가 바로 T4겠죠. 그러면 이때 별이 여기 있으면 행성은 어디 있어? 그치, 항상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행성은 반대에 있으니까 여기 기억에 있는 거 맞겠네. 그러면 니은도 괜찮다. 이제 대망의 디귿이야. 디귿이 어려웠을 건데 문제 마지막 줄에 흡수선 X라는 어떤 빛을 관측할 거야. 근데 그 빛이 문제 마지막 줄 중요. T2일 때 A에서 관측할 땐 410나노미터로 보인다 그랬어. 자, 그럼 선생님이 디귿선지의 의도를 정리해 줄게. 봐봐. 너네 이거 알아? 시선 속도 공식 알아? 너네 V는 빛의 속도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인 거 알아? 이렇게 묻는 거거든? 자, 한 번 더. 너네 말이야. 시선 속도가 20일 때랑 디귿선지에서 묻는 시선 속도가 25일 때 말이야. 마이너스는 나한테 다가오는 방향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해도 되거든? 이렇게 시선 속도의 B가 4대 5일 때 빛의 속도는 상수, 그리고 흡수선 X라는 하나의 파장을 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요 놈도 상수. 그러면 시선 속도와 파장 변화량이 정비례 관계로 4대 5가 되는 거 너희 알고 있니? 이렇게 묻는 선지거든? 근데 디귿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봐봐. 이 파장 변화가 선생님 어떻게 정의된다고 했어? 관 빼기 고 이렇게 정의된다고 했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근데 고유 파장은 지금 안 변해. 하나의 똑같은 빛을 보니까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 관측 파장을 문제 마지막 줄에 410과 선지 디귿에 328로 주고 있어. 자, 이 선지가 지금 뭐냐면 시선 속도가 4대 5일 때 파장 변화량도 아니고 그 파장 변화량 안에 있는 관측 파장이 5대 4야? 이렇게 묻고 있어. 얼토당토 않은 선지. 말도 안 되는 선지. 자, 이 디귿 선지에서 너희들이 꼭 얻어가야 될 게 뭐냐면 시선 속도의 B와 파장 변화량의 B는 똑같다. 그 안에 있는 관측 파장의 B랑은 상관이 없다. 디귿 선지는 땡, 완전 틀린 선지. 이렇게 분석하면 돼. 자, 마지막입니다. 와, 나왔다. 얘들아, 이거 외워야 돼. 근, 북, 따, 이거 뭐라 그랬지? 근일점에서 북반구의 계절이 겨울이 되도록 지금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 우리는 태양이랑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울 때 겨울이니 꽤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거 꼭 외우자고 했어. 자, 그런데 밑으로 가니까 와우, 근일점이 지금 어떻게 됐냐? 좀 가까워졌네. 원일점은
멀어졌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얘는 지금 이심률이 커진 상태야. 외워야지. 이심률이 커진다. 이상해져. 원이 이상해져. 되게 찌그러져. 지구의 공전 궤도가 엄청 찌그러지면서 근일점은 D게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D게 멀어지는 케이스가 바로 아래쪽이야. 얘들아, 그러면 북반구 한번 볼래? 원래도 금북 따교였다? 근데 근일점이 더 가까워졌지. 그러면 따교에서 따따교야, 따따교. 그리고 하나 더 볼까? 자전축 경사각이 어떻게 됐냐? 자전축 경사각이 지금 작아졌지. 암기. 자전축 경사각이 작아지면 연교차 어떻게 된다? 연교차? 작아져요. 자, 중요. 연교차가 작아지려면 여름은 좀 시원해져야 돼. 겨울은 좀 따뜻해져야 돼. 이거 암기해야 돼. 다시. 경사각이 작아질 때 연교차가 작아진다. 즉 시원한 여름이 된다는 건 여름철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 그게 좀 시원해지는 거야. 겨울철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좀 높아져서 좀 따뜻한 겨울이 되는 거거든. 이야, 그러면 근일점이 가까워져서 따따겨가 됐는데 경사각이 작아지는 바람에 따따따겨. 와우. 북반구는 연교차가 무지 작겠다. 완전 따뜻한 겨울이니까. 자, 기억 봅시다. 공전궤도 이심률은 가보다 나일 때 크다. 바로 가야 돼. 근일점 가까워진 거 보자마자 0.1초 만에 풀어야 되는 선지. 그다음에 니은도.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나일 때 작다. 바로 가야 돼. 이것도 오래 걸리면 안 되는 선지. 그래서 빨리 틀렸다 해야 되고. 디귿도 중요. 남반구건 북반구건 겨울철 태양의 최대 고도는 나일 때 높다 그래야 되는데 나일 때 높다 그랬네. 오케이. 됐어요? 자, 여러분. 아이고 고생 많았네. 오늘 열심히 공부했잖아.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수능 날까지 함께 달려갑시다. 끝! 안녕! 빠이!